자, 이제 등비수열 들어가 보자고. 등비수열을. 자, 어제 그래도 이제 좀 수열을 얘기했으니까 그 등비수열은 앞에 쪽에 이제 깔아서 얘기하는 내용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가지고 뭐 간단하게 등비수열의 일반항하고 등비수열의 성질 이런 것들 얘기하고 쭉 풀면 되는데, 이 등비수열이 뒤에 쪽에 좀 특이한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형 문제가 하나 나오고요. 하나는 원리합계와 접근 관련된 문제가 좀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들이 솔직히 얘기하면 도형 문제는 미적분할 때 되게 많이 중요하게 나와요. 그게 무한급수라고 해서 그쪽에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원리합계 같은 경우에는 수능에서는 거의 안 나오는데, 나온 적이 없어요. 수능에서는 니네 보고 동계산 하라고 하는 것 같진 않아. 근데 이제 학교 시험 문제에선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뭐 이래요. 그래서 이제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데, 뭐 그 조금만 그거를 완벽하게 이해시키고 넘어가려고 하면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해볼게요. 시험 때 해도 될 것 같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등비수열을 들어가 볼 건데, 뭐 등비수열이 뭘까를 먼저 얘기해 볼까요? 뭐 똑같죠? 등차수열과 일정한 뭐로? 비로 뭐예요? 수가, 규칙, 나열. 수가, 규칙, 나열된 거예요. 일정한 비율로 수가, 규칙, 나열된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조금 핵심적인 사항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더하기 빼기가 사실 주로 이룹니다. 왜 그러냐면 차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어떤 두 개의 항이 간격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는지 확인을 할 때 두 개를 빼보거나 뭐 아니면 두 개를 더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비율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곱하고 나누는 거죠. 특히 나누는 부분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지. 그지? 얼마만큼의 비율이 나왔냐? 그러면 항의 간격에 의해서 나누기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일단 뭐 이제 그거는 결과론적인 얘기고 한번 쭉 보자고요. 일단 어떤 A1이라는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이렇게 있을 때, 얘가 곱하기로 가는 거예요. 어떤 R이라는 값만큼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고, 자, 곱하기로 이렇게 갈 때, 이 밑에 곱해지는 이거를 공통된 비율이라고 해서 공비라고 하는 겁니다. 공비.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를 다시 한번 좀 적어보면, 지금 A1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A2라는 건 A1에다가 R만큼 곱해졌다라고 쓸 수가 있는 거겠죠? 그죠? 그 다음 요거는 A1에다가 R의 제곱이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어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좀 몇 가지만 좀 적어볼 건데, 다시 한번 적어보자. 등비수열이라면 A2는 A1에다가 R만큼 곱했다. 이런 얘기고, 그죠? 그리고 A3은 A1에다가 R을 두 번 곱했다. 쓸 수 있고요. 그죠? 또는 A2에다가 R만큼 곱했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A4는 A1에 R의 세제곱. 맞지? R을 세 번 곱하죠? 하나, 둘, 셋. 맞지? 그 다음에 A2에다가는 R을 두 번, A3에다가는 R을 한 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죠? 자, 그러면 뭐 당연히 이제 뭐 곱했다고 이해하는 게 제일 좋은데, 계산을 할 때는 좀 어떻게 보느냐라고 보는데, 결국 이 항이라고 하는 두 번째 항이라는 거는, 자, 첫째 항과 요거의 합이 될 수밖에 없죠, 구조가. 무슨 말 이해 가죠? 그러니까 여기랑 이렇게 더한 애가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죠? 구조가. 그죠? 얘가 지금 얘기하는 게 사실 간격이죠, 간격. 뭐야? 너 쥐야? 뭐지? 나 순간 깜짝 놀랐어. 왜 쥐 소리가 나오죠? 자, 이거 녹음됐을 것 같은데? 녹음 안 됐으면 좀 이상한 사람인데, 나? 그치, 너넨 들었잖아. 넌 들었지?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간격. 뭐지? 깜짝 놀랐네.
자, 더해서 4가 나오는 요런 얘기다. 알겠지? 요걸 좀 기억한 상태에서 얘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는데 일반항 AN이라고 하는 애를 어떻게 적죠? A1에 R에 n-1제곱 이렇게 적어줘요. A1 R에 n-1제곱 두 개 더하면 같죠? 근데 사실 이것만 이렇게 적을 수 있으면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얘를 이제 많이 표현하는 방법들이 나오는데 이 등비수열 같은 경우에는 비율을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맨 앞에 쪽에서 나오는 지수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어요. 지수하고. 지수의 계산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지수 쪽 계산이 좀 약한 친구들은 등비수열에서 똥을 싸요, 똥을. 알겠어요? 그래서 지수 쪽 계산이 잘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보면 알겠지만 일반적으로 이게 요렇게 나눠보면요. 요렇게 나누면 요렇게 간격이 나와요. R이 몇 개 있는지 간격이 나와요. 나누면. 그래서 아까 나누는 게 좀 중요하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A3하고 A1하고 간격이 두 칸만큼 떨어져 있죠. 그러면 R이 제곱만큼 곱하기가 돼 있을 거야. 요런 얘기예요. 맞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A10이 있는데 맞죠? A3이야 이러면 뭐예요? R에 7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뭐 이렇게 쓰면 좀 잘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좀 이해를 못한다? 야, A10이 있는데, A4거든? 이건 뭐게? 이렇게 물어봐. 뭐야? R의 6제곱이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등비수열이라면? 등비수열이라면. 맞죠? 자, 그래서 등비수열을 표현할 때 이렇게도 쓴다고요. AN 플러스 1을 AN으로 나누면 뭐가 나온다? R. 맞죠? 그러면 간격이 한 칸만큼 떨어지면 뭐가 보인다? 공비가 보인다. 이런 뜻이죠? 맞죠? 이거 이렇게 쓸 수 있겠죠. AN 플러스 1은 R, AN이다. 이렇게. 그러면 이걸 보면 얘가 무슨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등비 수열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이 N이라는 건 어떠한 자연수 N을 넣었을 때 항상 일정한 R이라는 값이 나온다. 나누었을 때 항상 일정값, 그게 등비수열의 정의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등비수열에 관련된 이거를 수학적 기납적 정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등비수열 문제 푸는 거는 큰 문제가 없다. 등비수열도 뭐가 존재하느냐. 요거를 이제 일반항이라고 했고, 요거 하나 적어줬고, 요거 하나 적어줬고, 등비 중앙이 있어요. 이제 사실은 선생님이 계속 얘기를 했지만, 이 수열 파트는요, 개념이 별로 없어요, 개념이. 진짜 별로 없습니다. 이게 끝이에요, 사실은. 요거하고 합 하나 설명하면 끝나거든요.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보면 추론의 영역이기 때문에 문제집 많이 풀고 자기가 어떻게 풀어야만 하는지에 대해서 그걸 좀 어느 정도 익숙하게 봐줘야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문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개념이 되게 짧습니다, 이게. 이 등비중앙은 A, B, C가 있으면 얘네들이 등비수열을 이뤘을 때 이 B를 등비중앙이라고 해요. A, B, C의 등비중앙.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면 이때 가운데 거의 제곱이 양쪽 끝에 곱과 같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등비수열을 이뤘다면 뭐 이거 간단하게 한번 봐보실래요? 얘네들이 곱해 보실래요? A제곱 R제곱 보이시죠? 얘를 제곱해 보실래요? A제곱 R제곱이죠? 맞지? 자, 이게 이제 간격이 있죠?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등비수열 되는 건 알겠죠? 공비가 R제곱이 되게끔. 무슨 말인지 이해 가지? A1, A3, A5 얘도 등비중앙이 된다 이거야, 내 얘기는. 공비가 일정하기만 하면. 맞지? 그래서 등비중앙에 관련된 얘기를 했고 여기까지 문제를 풀고 좀 보자고요, 더. 자, 1306번. 공비가 2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A6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런 것도 이제 제일 기본적으로 푸는 방법은요. 제일 쉽게 푸는 방법, 아니면 일반적으로 푸는 방법은 이거예요. A3을 일반항에다 넣어주는 거죠. 일반항은 A1에 R에 n-1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지?
여기다 넣어서 계산하는 방법이 제일 기본적인 방법이에요, 사실은. 알겠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문제에서 A1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면, 생각을 해보세요. A1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면, 굳이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들지 않아요? 그죠? 이렇게 써야 되나? 이 똑같은 거예요, 등차 수열도. 등차 수열도 결국 일반항은 A1을 이용을 하잖아요. 근데 항상 첫째 항을 구해야만 일반항이 나올까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그 수열의 공차만 알고, 뭐 사실 뭐 다섯 번째 항을 알더라도 일반항은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항상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데, 잘 못하거나 좀 어려우면 얘를 지속적으로 이용을 해서 일단 습관적으로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이 하는 식으로 이제 좀 넣어주는 게 좋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 선생님이 A1을 안 구해볼게요. 어떻게 구하면 돼요? A3이 있고, 얘를 뭐라고 쓰면 돼요? A3에 곱하기 2라고 쓰면 돼요, 이렇게. 왜? 공비에 2라고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게 더하면 3A3이 얼마예요? 36이니까. A3이 뭐가 나오죠? 12가 나오는데, 지금 구하는 게 A6이잖아요. A6은 A3과 간격이 3칸만큼 떨어져 있죠. 3칸.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그럼 12 곱하기 얼마예요? 8, 96. 이런 식으로 구해주면 된다고. 이해가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그래서 전 그냥 이거 이용하면 안 되나요? 상관없다니까, 이렇게 이용해도. 이 문제를 푸는데 이렇게 푸나 이렇게 푸나 뭔 상관이야. 다만 이거는 어느 정도 등비수열을 이해했는지 정도를 지금 나타내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이해를 못한 애들은 이것만 쓴다고. 뭐 나발이고 뭐 없어. 나 이거 배운 게 이거밖에 없는데 어떡해. 걔는 추론이고 나발이고 없는 거야. 등비수열의 성질이고 뭐가 없다니까. 그냥 넣는 거야. 나왔어? 너 나왔니? 여기다 넣어야지? 이런 거거든. 그럼 조금 어려운 문제 꼬아서 나오면 문제를 못 푸니까 좀 다양하게 좀 바라봐달라는 얘기입니다. 1312번 문제 볼게요.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에 대해서 아이쿠 A3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것도 뭐 이런 거는 얘도 뭐 마찬가지예요.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나는 A2로 한번 써보자. A2로. 그냥 요거는 A1도 써서 1도 써도 되고 A2 더하기 A2R 제곱 이렇게 이해 가지. 이렇게. 그러면 A6도 뭘로 쓸 거냐면 A2로 써도 돼. A2의 R의 4제곱. 아니면 A6으로 써도 상관없을 것 같아. A6으로 써볼까? A6의 R제곱. 이런 식으로. 이해 가죠? 162. 이해 가요? 얼핏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위에 게 A2로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고, 얘는 A6으로 묶어주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돼요. 맞죠? 자, 선생님이 등비수열은 뺀다, 더한다? 나눈다. 그치? 안 속네? 자, 나눈다. 근데 이제 이걸 나눌 때 뭐 여기다가 얘를 나누는 게 제일 좋긴 한데 그냥 나눠볼게요. 이렇게. 나눠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얘가 지워지죠. 이렇게. 그러면 거꾸로 나눴다 할게 그냥. A6이 나오는데 얘가 81이 나오죠? 이렇게. 그죠? 얘랑 얼만큼 떨어져 있죠? 4칸이 81. 그럼 R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R이 3이 나오면 A2가 나오죠. 자, 10 A2가 얼마예요? 2니까. A는 5분의 1이고. 지금 뭘 구하는 거예요? A3이죠? 5분의 3. 곱하면 되니까. 아래 곱하면 되니까. 이해 갑니까? 아우, 이 친구들은 뭐 한지 되게 오래됐는데 잘하네, 역시. 몰라서 그러는데 다 했어. 너는 네가 제일 최근에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스토리 반 애들한테 처지겠지. 자, 각 항이 실수이고 제4항이 5이고요. 7항이 40인 등비수열이 처음으로 1000보다 커지는 항은 몇 번째입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자, 4항이 5예요. 등비수열이라고 써져 있죠. 선생님이 계속 얘기하지만 무슨 수열인지
확인하는 게 사실 제일 중요해. A7이 40이에요. 자, 뭘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선생님이? 나누는 게 좋다고 했죠, 나누는 게. 나눠볼까요? 나누면 뭐가 나와요? R에 세제곱. 이 얼마예요? 8. R은 2가 나오는군요, 2가. 그죠? 그래서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뭐 일반항으로 적어주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제일 좋을 것 같긴 해요. 그러면 A에는 1000보다 커지는 건 몇 번째 항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 40에다가 2를 몇 번 곱하면 1000 이상이 될까? 이렇게 생각해 볼까? 그지? 2를 몇 번 곱하면 이해가? 그지? 5번만 곱하면 되나? 32 맞아요? 그러면 5칸만 더 가면 되니까 몇 번째 항이에요? 12번째 항. 그지? 이렇게 해도 되고. 이게 일반항을 꼭 구해야 될 필요는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선생님 마음 전대로 하면 헷갈려서 틀릴 수도 있어. 그러니까 제일 정확한 건 사실 일반항이 나와주면 거기다 넣어주는 게 제일 정확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말이냐면 여기까지 구했으니까 A에는 A1을 구해서 2의 n-1이라고 적어야 된다고. 그럼 AN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A1은 얘가 40이라는 건 뭐예요? A1의 R의 6제곱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래서 A1을 2의 6제곱분의 40 이렇게 적어놓고 하라고. 아니면 뭐 5를 이용해서 해도 되고 5를 이용해서 그지? R의 세제곱분의 5 해서 해도 되고 어차피 나누면 똑같으니까 그지? 그래 놓고 여기다가 어떤 n을 넣었을 때 1000이 커질까를 계산을 하는 게 이게 이제 사실은 아무 생각 안 하고 풀 때는 이게 제일 낫죠. 요거는 괜히 하다가 하나가 틀려가지고 항이 삐꾸가 나는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325번 오늘 이제 수업 천천히 해야지. 이제 뒤가 완전 뻗어버리겠더라. 자, 2와 162 사이에 3개의 양수 A, B, C를 넣어서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뤘다면 10 빼기 A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나왔죠? 아무리 봐도 3을 곱한 것 같은데, 그지? 3. 그런 것 같지 않니? 그지? 근데 이거는 이제 사실 등비중앙 하라고 한 것 같긴 하거든요? 등비중앙을 하라고 한 것 같긴 한데, 굳이 뭐, 등비중앙보다는 그냥 162. 첫째 항을 2라고 쓰고, 몇 번째 항이에요? 5번째 항이 그냥 162라고 놓으면, 얘는 이제 결국 2 곱하기 R의 4제곱이니까, R이 3이 이렇게 보여요. 그죠? R이 3이 보이니까, A 값은 6이 되는 거고, C 값은 3을 나누면 되니까, 얼마야? 54. 그러네요. 이렇게. 됐죠? 잘하네. 자, 1328번. 다음이 순서대로 등비수열을 이루도록 하는 A값. 이런 거는 이제 정말 등비중앙이네요. 이런 건 정말 등비중앙입니다. 등비중앙은 가운데 거의 제곱은 뭐다? 양쪽 끝에 보. 이렇게 됩니다. A제곱 마이너스 5A 마이너스 50은 0이니까 A 마이너스 10과 A 더하기 5로 인수분해가 되면서 양수 A인가요? 끝났지? 그 아래쪽에 문제를 좀 보면 이렇게 좀 별거 아닌 게 있는데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원은 닮은 도형이거든요. 원이 닮은 도형이 저런 식으로 가면 그 얘가 이제 등비수열을 이룰 수밖에 없는 거죠. 닮은 비에 의해서. 자, 1339번. 5x17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루고요. 그러면 2x는 22야, x는 11 이렇게 맞죠? 이게 뭐예요? 등차 중앙이죠.
그 다음에 3y12는 순서대로 공비가 양수인 등비수열을 이룰 때 6이죠. y는 6. 그죠? 이게 너무 쉬워서 y는 6. 2씩 곱하기가 돼 있죠. 등비 중앙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대표 문제 너무 쉽다. 그 등차 수열 같은 경우에는 세 개의 수가 이룰 때 가운데 거를 a라고 놓고 a 더하기 d, a 빼기 d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등비 수열은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차례대로 해주시면 돼. 처음 거를 a 중심으로 등비 수열이라고 하면 r씩 곱해였다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거 뭐 따로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등비 수열은 그냥 하면 돼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뭐 이런 거 따로 볼 필요도 없어. 자, 한번 해보자. 등비 수열을 이루는 세 실수의 합이 7이고 세 개가 있으니까 하나는 a, 하나는 ar, 하나는 ar의 제곱 이렇게만 놓으면 돼. a, b, c라고만 놓지 마.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알겠지? 괜히 뭐 a, b, c라고 놓고 b제곱은 a 곱하기 c라고 놓고 막 이렇게 풀면 계산이 안 될 거야. 그냥 등비 수열을 이루니까 공비와 어떤 첫 번째 항으로 이용해서 표현하면 된다고. 합이 7이야. 7. 합이 7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 곱은 마이너스 27 곱해 a 세제곱 r의 세제곱 마이너스 27 ar이 얼마가 나오지?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오는군요. 그죠? ar이 마이너스 3이고 그럼 대입해야죠. a 더하기 ar은 얼마예요? 마이너스 3이라고 그랬어? 그럼 마이너스 3r이냐? 그죠? 그리고 마이너스 3은 7 요거냐? 그지? 네. 그래서 a 빼기 3r이 10이죠. 10. 그러면 a는 뭐가 나와? 3r 더하기 10이잖아. 네. 대입해. 그러면 3r 제곱 더하기 10r 더하기 3은 0 해서 3일 3일 뿔뿔 하면 r이 마이너스 3이거나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는 어차피 가운데 걸 중심으로 커지고 작아지는 거니까 그냥 마이너스 3이라고 놓든 뭐라고 놓든 똑같습니다. 그죠? 얼마야 그러면? 9죠 9. 자, 여기까지 아래 문제 하나씩을 풀어주시고 좀 이따가 등비수열의 합을 풀어볼게요. 자, 하나씩만 풀어봐요. 하나씩. 1분 문항이니까 금방 풀 거야.